미국 도시가 손흥민 한 명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파산 직전이던 공연장은 손흥민 경기 전후로 3일 연속 매진되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공항에는 매주 5만 명의 팬들이 몰려들고 도시 경제는 매주 3억 달러씩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를 잠깐의 광풍이라 무시하며 공연장 철거와 임대료 40% 인상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해외 팬의 93%가 재방문을 약속하며 이 흐름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작은 공연장에서 시작된 파장은 어디까지 번져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로드리게스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LAX 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5만 명이 몰려듭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축구 선수 때문이었죠.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드는 인파 속에서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가 뒤섞여 울려 퍼져요. 제 귀에는 그저 도시를 마비시키는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34년간 이 도시에서 살아왔어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15년째 일하고 있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스타들이 왔다 갔습니다. 할리우드 배우들, 팝스타들, 심지어 대통령까지요. 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공항 주차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예약 대기가 3주씩 밀려 있었죠. 호텔 가격은 평소의 4배로 치솟았어요. 지하철은 매주 일요일마다 승객이 넘쳐났습니다. 시청 회의실에서 동료들은 흥분해 있었어요. 엘레나, 이건 기회야. 관광 수입이 엄청날 거라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타 하나가 도시를 구한다니 터무니없어요. 2019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때를 기억해요. 토트넘 팬들이 몰려와 도심을 마비시켰죠. 제가 3년간 준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그날 하루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투자자들이 교통대란을 보고 발을 빼버렸거든요. 교통대란으로 내 프로젝트가 무산됐던 그때 기억납니까? 또 같은 함정일 뿐이죠. 동료 마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 매주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반복되면 더 위험하죠. 도시 인프라가 견딜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다운타운 스카이라인이 흐려져 보였어요. 스모그가 아니었습니다. 제 편견이 만든 안개였죠. 그때는 몰랐지만요.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 거대한 도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저 자신까지 어떻게 변화시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축구 선수의 인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고 강력한 힘이 작동하고 있었죠. 매주 반복되는 이 광경을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단순한 유행일까?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월요일 아침 9시, 마틴 한 교수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엘레나, 잠깐 시간 있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죠. 50대 초반의 한국계 미국인인 마틴은 UCLA에서 문화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겸손한 성격이지만 데이터만큼은 철저한 사람입니다. 손흥민 효과에 대한 경제 분석 자료예요. 마틴이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차트와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어요. 주당 3억 달러의 직간접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호텔업계만 봐도 일요일 점유율이 98%예요.
평소 65%와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율이죠. 저는 차트를 훑어봤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인 숫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죠. 레스토랑 매출은 평균 340% 증가했어요. 특히 한국 음식점들은 600% 급증했고요. 마틴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렌터카 업체 수익도 250% 상승했어요. 제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3억 달러라 해도 불꽃놀이는 결국 꺼집니다. 마틴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예요. 그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죠.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록자가 3000% 증가했어요. 한국어 학습 앱 다운로드도 급증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특히 단기 현상일 때는 더욱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떤가요? 마틴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공항 면세점 매출이 일요일마다 평균 2,800만 달러예요. 이전 일요일 평균의 7배죠. 숫자들이 압도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2019년의 기억이 더 강렬했어요. 그날의 혼란, 무산된 프로젝트, 실망한 투자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마틴, 경제학자답지 않게 감정적이네요. 제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버블이라는 단어 알죠? 언젠가는 터지는 거예요. 마틴이 한숨을 쉬었어요. 엘레나, 당신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스타 현상이 아닙니다. 문화적 현상이에요. 문화든 경제든 결국 일시적이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당신 어머니 로사가 운영하는 공연장 얘기 들었어요. 요즘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머니의 공연장은 늘 적자였거든요. 관객이 10명도 안 되는 날이 태반이었죠. 마틴이 조용히 말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숫자가 아니라 현실을 말이에요. 화요일 오후 6시. 어머니의 공연장 앞에 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텅 비어있던 이 거리에 이런 인파라니.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Excuse me, is this 로사스 시어터? 앞쪽에 서 있던 일본인 가족이 물었어요. 아버지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어린 딸은 한국 전통 부채를 들고 있었죠. 제 뒤에서는 독일 억양의 영어가 들렸습니다. I had to get ticket online. Lucky. 중년 남성이 흥분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공연장 문 앞에는 3일 연속 매진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초라한 공연장이 맞나 싶었어요. 어머니 로사가 매표소에서 나왔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활기가 넘쳤어요. 따라왔구나. 엄마, 이게 뭐예요? 제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렇게 됐지 뭐야. 딸아, 오늘 공연 대기줄에 일본어랑 독일어가 동시에 들렸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마틴의 숫자들이 갑자기 현실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이 펼쳐졌죠.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박수 소리가 천장을 울렸습니다. 브라보, 원더풀.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제 옆에 앉은 브라질 여성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뷰티풀. So beautiful.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의사라고 자기소개했던 그 여성은 손흥민 경기를 보러 왔다가 이 공연을 알게 됐다고 했죠. 무대에서 가야금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평소라면 10명 남짓한 관객이 산만하게 앉아 있을 텐데 오늘은 500명이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공연 중간에 MC가 말했어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객들이 열렬히 박수쳤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동하고 있었어요. 한 명의 축구 선수가 만들어낸 연결고리를 통해 완전히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있었죠. 공연이 끝나고 어머니와 함께 매표소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3일 연속 매진이에요? 응. 내일도 모레도 다 팔렸어. 어머니가 예매 장부를 보여줬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야.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꿈꿔왔던 일이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지다니.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밀려왔어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거나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 관객들 얼굴을 봤니? 진짜로 감동하고 있었어. 그런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틴의 데이터가 맞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기 어려웠죠. 이 모든 게 정말 지속 가능한 현상일까? 수요일 오전 10시. 시청 회의실 문이 열리며 3명의 시의회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선임 의원인 톰슨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의 뒤로 부동산 개발업자 2명이 따라 들어왔죠.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소음 피해 신고서, 교통 체증 민원, 임대료 폭등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 한 달간 소음 관련 민원이 340건 접수됐습니다. 톰슨이 자료를 읽어 내려갔어요. 교통 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주당 1,200만 달러예요. 제 옆에 앉은 개발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특히 공연장 일대의 임대료가 40% 인상됐어요. 기존 상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딸아, 큰일 났어.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는 통지서를 보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본 500명의 관객들, 감동에 젖은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톰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순간적 유행 때문에 도시를 더 망칠 순 없습니다. 공연장 운영 허가 취소와 일대 재개발을 검토해야 해요. 잠깐만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그 공연장은 30년간 이 지역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시 질서를 해치고 있죠. 또 다른 의원이 반박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업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일대를 고급 상업지구로 개발하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요. 축구 선수 하나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지속 가능하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들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임대료 폭등으로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죠. 철거 통보서는 언제 발송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발송 예정입니다. 톰슨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금 공연장에 있어요? 응, 왜? 어머니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시청을 나서며 제 마음은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였는데 하루 만에 위기가 닥쳤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국어 간판들이 새로 생겨났어요. 한국 음식점, K뷰티 매장, 한복 체험관까지. 단 몇 주 만에 이 동네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정말 이 모든 게 지속될 수 있을까? 손흥민이 없다면 이 거리들은 다시 텅 비어버릴까? 공연장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철거 통보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30일 내 퇴거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딸아,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 이 모든 현상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걸까? 아니면 시의회 말대로 일시적 혼란일 뿐일까? 금요일 오후 3시. 마틴 교수가 다시 제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엘레나, 이거 봐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해외 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응답자 8,500명. 44개국에서 참여했다고 했죠. 재방문 의사가 93%예요. 마틴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순 관광이 아니라는 뜻이죠. 제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 한스의 답변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흥민을 보러 왔지만 한국 문화에 푹 빠졌다. 벌써 세 번째 방문이다. 이 부분 보세요. 마틴이 다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손흥민이 은퇴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68%가 여전히 이곳을 방문하겠다고 답했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였어요. 일본에서 온 주부 유키코의 답변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축구 때문에 왔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과 전통 문화가 좋아서 매달 온다. 딸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순례예요. 마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주 되풀이되는 순례. 브라질 의사 카를라의 답변도 인상적이었어요. 손흥민은 시작일 뿐이었다. 이제 한국 문화 전체가 내 삶의 일부가 됐다. 상파울루에서 한국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제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틴, 시의회는 이미 철거 통보를 보냈어요. 임대료도 40% 올랐고요. 그게 문제예요. 마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기적 이익에만 매달리면 진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때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딸아, 오늘도 매진이야. 예매 문의 전화가 계속 와. 엘레나, 당신 어머니 공연장 말이에요. 마틴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곳이 단순한 공연장인 줄 아세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해외여행 가이드북에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숨겨진 보석, 진짜 한국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요. 마틴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트리버드바이저 리뷰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별점 4.8점.
리뷰 847개. 모두 최근 한 달 사이에 올라온 것들이었죠. 마법 같은 경험, 손흥민 덕분에 알게 된 문화적 보물, 다시 꼭 오고 싶다는 댓글들이 쏟아져 있었어요. 보세요, 엘레나. 마틴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축구와 관계없어요. 문화적 허브가 된 거예요.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모든 현상을 일시적인 유행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럼 시의회에 이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네요. 제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마틴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미 제출했어요. 어제 말이죠. 그럼 반응은?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도 막다른 길에 다다른 기분이었어요. 엘레나, 때로는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마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진심 말이에요. 그 진심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가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건물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공간으로 느껴졌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조카 제이콥이 제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 봐요. 12세 소년의 손에는 빨간 저금통이 들려 있었어요. 동전과 지폐가 가득 차서 무거워 보였죠. 제이콥이 저금통을 식탁 위에 쏟았습니다. $1, $5, $10 지폐들과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아이가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500 맞아요. 제이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모았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이콥아, 이 돈 어디서 모은 거야? 용돈이랑 심부름비로요. 숙제보다 먼저 한 개 저금통 채우는 거였어요. 이 순간을 위해. 제이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아이가 핸드폰을 꺼내 티켓팅 사이트를 열었어요. 손흥민 vs 레알 마드리드 경기 티켓이었죠. 가격을 보니 정말 $500였습니다. 이모, 같이 가요. 제이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흥민이 골 넣는 거 보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시의회 문제, 어머니 공연장 위기,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조카의 순수한 열정 앞에서 거절할 수 없었죠. 알았어, 제이콥아. 이모가 티켓 하나 더 사줄게. 제이콥이 점프하며 기뻐했어요. 정말요? 우와.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6개월간 매일 저금통에 동전을 넣게 만든 동력이었죠. 오후에 제이콥과 함께 경기장 근처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이미 축제 분위기였어요. 온갖 나라 사람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걸어 다녔죠. 한 아르헨티나 가족이 제이콥에게 다가왔어요. 안녕, 손흥민 팬이야? 아버지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저 6개월 동안 모은 돈으로 티켓 샀어요. 제이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와우, 정말 대단하다. 아르헨티나 소년이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유니폼을 자랑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길을 걷다가 독일에서 온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작은 친구가 손흥민을 보러 왔구나. 할아버지가 제이콥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도 손자를 위해 독일에서 왔단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희망을 갖고 여기 모여 있었어요. 시간대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하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요. 이모, 저기 봐요. 제이콥이 한 상점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파는 곳이었어요. 줄이 길게 서 있었죠. 일본 여성이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딜리셔스. 손흥민 덕분에 알게 됐어요. 브라질 남성은 불고기를 맛보며 엄지를 들어 올렸어요. 인크레디블. 제이콥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 손흥민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축구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를요. 이건 단순한 경제 효과나 관광 수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와 문화를 잇는 달이었죠. 12세 아이의 6개월 저축, 독일 할아버지의 손자 사랑, 아르헨티나 가족의 모험심. 이 모든 게 한 명의 축구 선수를 통해 연결되고 있었어요. 제이콥아, 내일 경기 정말 기대되네.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모도 이제 손흥민 팬이 된 거예요? 제이콥이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팬이라기보다는 이해하게 됐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어요. 이 모든 현상이 만들어내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결의 힘을 말이죠. 일요일 오후 2시 30분.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2,000명의 관중이 만들어내는 웅성거림이 제 온몸을 감쌌어요. 제이콥은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모, 정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이콥이 감탄했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경기장 전체가 손흥민 응원가로 가득 찼습니다. 손, 흥, 민, 구호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도 함께 외치고 있었죠. 제 옆에 앉은 프랑스 커플이 한국어로 적힌 응원 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소니, 소니. 그들이 열심히 외쳤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5분 손흥민이 첫 번째 골을 터뜨렸어요.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22,000명이 한꺼번에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제 귀가 먹먹할 정도였죠. 제이콥은 뛰면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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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엄청난 에너지, 이 순수한 기쁨이 저를 휩쌌습니다. 35분 두 번째 골. 경기장이 또다시 진동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하늘을 향해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뒤에서 독일 할아버지가 손자와 하이파이브하며 웃고 있었어요. 브라질 가족은 삼바 춤을 추며 골을 축하했죠. 하프타임에 제이콥이 말했습니다. 이모, 이게 바로 꿈이에요. 이런 순간을 위해 6개월 동안 저금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열정이 저를 움직였어요. 후반 70분. 손흥민의 해트트릭 골이 터졌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미쳐버렸어요. 22,000명이 동시에 합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니, 소니, 소니.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늘을 뚫을 듯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제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어요. 22,000명의 꿈과 희망이 한 곳에서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제이콥이 제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모, 해트트릭이에요. 해트트릭.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요. 이 함성이야말로 도시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입니다. 제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관중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소니, 소니. 합창이 1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손흥민이 관중석을 향해 인사할 때마다 경기장이 또다시 폭발했어요. 나가는 길에 제이콥이 말했습니다. 이모,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하기도 했어요. 이 엄청난 감동, 이 순수한 에너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경기장을 나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틴이 말했던 것처럼 이건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22,000명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의 감동과 에너지야말로 진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었죠. 거리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점마다 긴 줄이 서 있었고 기념품 가게는 북적거렸습니다. 제이콥과 헤어지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도시의 힘이 무엇인지를요. 월요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 모든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며 심호흡했어요. 어제 경기장에서 느꼈던 22,000명의 합창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스크린에 손흥민 문화벨트 조성 계획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톰슨 의원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로드리게스 씨, 우리는 이미 철거 방침을 정했습니다. 의원님, 잠시만 들어보세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경기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싶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공항에서 공연장, 경기장, 코리아타운을 잇는 관광 루트 지도였어요. 매주 5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이 루트를 따라 움직입니다.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면 지속 가능한 문화 관광 벨트가 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어머니 공연장의 변화 전후 사진이 나타났어요. 텅 빈 객석과 500명으로 가득 찬 객석의 대비가 선명했습니다. 로사 공연장은 이제 트리버드바이저에서 4.8점을 받고 있습니다. 847개 리뷰 모두가 최근 한 달 사이의 것들이에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마틴 교수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해외 팬들의 93%가 재방문 의사를 밝혔고 68%는 손흥민 은퇴 후에도 방문하겠다고 답했어요. 톰슨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체증과 소음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것이 바로 문화벨트의 핵심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분산형 관광 루트를 만들어 집중도를 낮추고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에는 경제 효과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당 3억 달러 효과가 5년간 지속된다면 총 78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제이콥의 순수한 열정, 22,000명의 합창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경기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함께 웃고 울고 환호하는 모습들이요. 어제 저는 12세 조카와 함께 경기를 봤어요.
그 아이가 6개월 동안 모은 $500로 티켓을 샀죠. 경기장에서 22,000명이 합창할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시는 콘크리트로가 아니라 매주 돌아오는 5만 명의 설렘으로 완성됩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진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업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을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이 현실은 어떤가요? 30년간 적자였던 공연장이 3일 연속 매진. 독일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한국 음식을 먹는 현실. 브라질 의사가 상파울루의 한국문화센터를 여는 현실. 톰슨 의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의원님들,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철거하고 재개발해서 일회성 이익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이 문화적 기적을 체계화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것인가.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주 내에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살아있는 공간으로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공연장 계속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니? 딸아, 고맙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제이콥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덕분에 이모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 고마워. 도시는 숫자로 계획되지만 감정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중심에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이 만들어낸 기적이 있었어요.